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경제의 황정수 기자가 쓴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평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박정희 대통령 눈물로 빌린 돈입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 나라가 가난해서 조국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 한국인이 가장 근면한다고 하니 1964년 12월 10일 서독 우르르 지방 함보른 광산의 강당 300여 명의 파독 광부 간호사 앞에 선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문을 읽을 수 없었다. 국민 의례가 끝날 무렵 곳곳에서 흐느낌이 시작됐다. 애국가가 시작되자 강당은 눈물바다가 됐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른 박 대통령은 즉석 연설을 시작했다. 가족이나 고향 생각에 괴로움이 많은 줄 알지만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1960년대 초 우리 정부는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많은 나라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서독은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담보였다. 서독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받았다. 이때 받은 차관은 경제개발계획의 종잣돈으로 쓰였다. 서독에서 어렵게 빌려온 자금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서독 광산의 눈물의 연설 이후 약 60년이 지난 2022년 11월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인 11월 5일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향했다. 이후 한국 정부, 정계, 경제계 관계자들이 모인 환영 리셉션에서도 독일 대통령의 관심사는 삼성전자였다고 한다. 그는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을 붙잡고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삼성전자 임원들이었다고 한다. 한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차관을 달라고 서독에 요청한 게 불과 60년 전이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덕분에 한국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구애는 더욱 간절하다고 한다. 최근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 경영진들은 2030 부상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발 도상국들을 돌고 있다. 개도국 정상 고위 관료들은 하나같이 국내 기업 경영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꼭 공장을 지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해외 유치 활동을 하고 돌아온 기업인들의 공통된 얘기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대해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한 국가 수반을 만난 국내 기업 고위 임원은 연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차원에서 시행 중인 현지 대학생 대상 정보기술 교육 활동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달라는 것도 단골 요청 사항이라고 한다. 인권 수준이 높고 임금이 중동 국가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꿈의 직장이라서다. 동유럽 국가들도 비슷하다. 지난해 서유럽을 찾은 국내 대기업 고위 임원 A씨는 한 동유럽 국가 총리로부터 꼭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받았다. 저녁께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 초청된 A씨는 국빈 대접을 받았다. 동유럽 국가 총리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주면 나는 가장 행복한 총리가 될 것이고, A씨도 몸담고 있는 회사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은 이처럼 글로벌 기업 공장을 유치하지 못해 안달인 상황이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하며 기업 유치에 발벗고 있다. 정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한국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뭘 해줄지가 아니라 뭘 받을 수 있을지부터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선 반대 여론부터 먼저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기업인들은 2, 3년 만에 속전속결 신축이 가능한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느리다고 말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더욱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지원법, 즉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의 국회 처리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바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야당은 총 4조 2,600억 원에 달하는 세원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로 꼽히는 대만 파운드리 TSMC는 본사가 있는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10조 원 가까운 추가 투자 계획도 내놓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충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올해 불황을 돌파하고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남 공학관리원 회장, 삼성전자 SAIT 회장은 지난 15일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은
반도체 육성 예산 527억 달러 중 74%를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로 편성한다며 적어도 미국과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논평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여파로 한국 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규정입니다. 18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나 1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은 527억 달러에 달하고 25%의 투자세 공제도 제공이 됩니다. 이를 포기하자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보조금을 받자니 중국 투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각각 삼성은 70%, SK 하이닉스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공장 비중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면 기존 공장이 노후화됐을 때 대체 생산 기지를 중국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도 한국 기업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램리서치와 KLA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수입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공정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 반입이 금지됩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5%가 급감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44.5% 감소한 반도체는 7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반도체 쇼크로 무역 수지는 1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중국을 옥죄기 위한 반도체 전략의 피해를 한국 기업들이 입는다면 이는 미국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다각도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